자, 다섯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윤회. 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네. 억울하다는 권력 서열 이인자라는 제목을 좀 다뤄봤는데요. 네. 자, 먼저 이 정윤회 씨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김남국 변호사한테 네.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윤회 씨가 채널A랑 얼마 전에 굉장히 장시간 동안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정윤회 씨의 그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 일단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윤회 씨가 진짜 억울한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좀 예.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예. 일단 인터뷰의 목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에 정윤회 씨가 뭔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그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2014년 이혼한 이후로 내가 좀 최순실 씨를 좀 관리하고 챙겨줬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 채널A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또 바뀝니다. 예. 2011년부터 거의 남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으로 쭉 앞당겨져 가지고 그때부터 최순실 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서 정윤의 문건 유출과 관련된 그 부분도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 아래 다시 수사하겠다, 재수사하겠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 정윤회 씨가 본인과 관련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조금 아예 차단막을 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최순실 씨가 역량이 안 된다. 이게 뭐 연설문 고쳐줄 역량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최순실 씨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그냥 지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즉 이거 말하는 그 논리적인 궤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차부터 3차까지 다 아마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 네. 최순실 씨는 그냥 40년 된 그냥 친한 지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내용의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정윤회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 특검 수사 받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다라는 걸 네.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최순실 씨는 그냥 국정농단에 그냥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보호해주고 이런 비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이 드러난 명백한 증거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정윤회 씨 관련해서요.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판넬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윤회의 시선이라는 제목이고요. 정윤회 씨가 가운데 등장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가 등장해 있는데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걸 볼까요? 이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계속 뭔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 먼저 정윤회 씨의 실제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 대통령이랑 남자들의 그 참모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업무 외에 남자들은 사실 가까이 가서 뭐 말씀드리기가 편하고 대통령도 인간이고 나이를 먹으면 연세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겠어요. 이성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계속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지금 예. 최순실 씨가 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최순실 씨가 다 채워준 거다. 사실 보호해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박근혜 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지금 남자들이 최순실은 이제 그걸로 그냥 우리가 이제는 변론으로 일단 남겨놓고 일단 남자들을 보면은요 김기춘 전 실장,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예, 우병우 수석, 그 다음에 주변의 남자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 예, 그 다음에 지금 정윤회 씨까지 이 측근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여성 대통령이라서. 뭐 물어볼 수 없었다는 등, 또 여성 대통령이라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여성들 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 우리는 여성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 예를 들면 넌 여자 검사가 아닌 검사가 되라. 여자 아나운서가 아닌 넌 그냥 아나운서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꾸 여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
진짜 대통령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진짜 검사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저 남자들에 대해서 정말 분개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정윤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여성이라고 보호하는 듯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새롭게 전해진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 포스코 인사에 개입을 했는데 그 앉히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윤혜 씨의 최측근이었다. 포스코의 홍보 쪽에 일하는 홍보실장인데요. 정윤혜 씨의 최측근 인사가 포스코의 홍보 담당 간부로 임명이 됐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정윤회의 시선, 최순실을 향해서는 뭔가 계속 이렇게 지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최순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어. 그냥 나의 지인이었을 뿐이야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윤혜 씨는. 그러니까 정윤혜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지인 정도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네. 폄훼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그냥 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지인인데 제가 뭘 청탁을 하고 뭐 돈 삼성에 뜯어달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도 지난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아니면 사건의 실체들이 조사돼서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인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없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사 직접 이름 찍어서 실제로 주면서 이 회사를 지원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 회사 사업 설명서까지 직접 대통령이 주면서 현대든 아니면 삼성이든 그 정도라고 하면요. 이건 일반 지인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윤혜 씨가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예. 자기의 연관성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네. 정윤혜 씨 입장에서 최순실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 연관선상에 자기의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네.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 거죠. 네, 지인이라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윤혜 씨는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 지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국정 전방이 지금 개입한 게 드러나고 있고요. 자, 정윤혜 씨는 본인의 딸인 정유라에 대해서는 뭔가 유라는 내 딸 유라는 피해자다. 뭔가 이게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 관련해서 정윤혜 씨가 직접 또 한 얘기가 있죠. 예. 자, 정윤혜 씨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새벽에 나가서 뚱댕이가 모르도록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내가 참 안타까운데 아빠 엄마가 항상 또 왕따를 많이 당했지. 이상하면 내가 정말 말이 많고 근데 얘기를 하자면 그런 왕따라고 또 이제 걔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네. 네. 직접 인터뷰를 한 취재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정유라 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정유라 씨를 피해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 정서에 맞나요? 그냥 저거는 그냥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지금 말만 타가지고 이대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도 안 보고 학점도 다 주고 예. 공고문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굴지의 기업 얼마 전에 구조라는 분기별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피해자예요? 예. 피해자가 아니죠. 당연히 국민 감정을 저 얘기 보면 들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다만 말을 전달한 사람이 정윤혜 씨니까 그냥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그냥 저는 저 부분이 좀 이해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것도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11월 인터뷰 때는 사실은 딸에 대해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릴 수가 없다. 그거 드러나면 어차피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랬죠. 식으로 말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태도가 이제 완전히 확 바뀌어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학창 시절에 부모가 또 이렇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정유라 씨가 SNS에 그런 이야기 올리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것도 실력이다. 네. 그리고 돈 없는 너희 부모 탓을 해라. 부모 이런 탓을 이야기를 해라. 했기 그게 때문에. 발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게 한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윤혜 씨는요.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에 정윤혜 씨는 전혀 개입한 게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정윤혜 씨도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조사가 안 되죠. 네. 근데 정윤혜 씨가 아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2015년에도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자기 측근을 인사에 개입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조모 씨라는 분을 포스코의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요. 앉혔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계속 연결이 됐다고 보고 정은혜 문건 같은 경우도 물론 검찰 조사에서는 그게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그랬죠. 사실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네, 네. 특검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정윤회 씨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혼을 했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이 이거 뭐라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실한 거는 이거 있죠. 국정조사 때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7억 뇌물. 7억 뇌물로 부총리급 부총리급 인사에 돈을 받았다. 조한규 어떤 조한규. 세계를 예, 예. 그러면 일단 특검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설사 그게 그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이 오보돼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뭔가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걸로 제가 볼 때는 일단 특검에서 부르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